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희망 나눔을 하게 된 이동규 청년 식구입니다. 어느덧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올해 31살이 되었는데요. 아까 그 찬양해 주시는 서른쯤에를 듣고 굉장히 가사가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저도 얼른 3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왠지 저한테는 30살이 굉장히 멋있고 안정적인 나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30살이 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뭔가 느낄 새도 없이 31살이 되어버렸어요. 네, 좀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쉽지만 우리 희망 누리를 통해서 식구님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2022년의 출발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희망 나눔을 부탁받았을 때는 새해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친한 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요즘은 희망 나눔에서 도전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내 결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눔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형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많은 도전을 해봤지만 성공했던 경험보다 실패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꾸준히 실패하고 있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평범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사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저의 직장 상사나 동료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퇴사 스탬프입니다. 네, 제가 이걸 실제로 품속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스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공직을 벌써 3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퇴사 스탬프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우리 식구님들도 야, 저 친구 아주 큰일 날 친구구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스탬프를 찍는 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탬프는 내 마음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순간에 하나를 찍습니다. 두 번째는 스탬프를 10번 모두 채우게 되면 바로 퇴사해야 됩니다. 좀 조건이 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스탬프를 찍었는지 기록하거나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규칙이 간단하죠? 이렇게 저는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서 벌써 5개의 스탬프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네. 좀 빨랐나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스탬프를 찍었던 순간을 좀 기록한 PPT 화면인데요. 자세한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뭔가 추측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대략적인 사건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퇴사 스탬프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스탬프가 이상하게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퇴근을 하거나 11시까지 진짜 일을 열심히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공직자분들과 열심히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제 휴대전화는 24시간 주말 가리지 않고 항상 업무 전화에 업무와 관련된 카톡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말에 편하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가 휴대폰 알림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가 딱 뜨게 되면은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아무리 이 신나는 영화를 봐도 몰입이 한순간에 깨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은 주말에 쉬고 있다가 교수님께서 겐톡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만 뜨면 자기 전까지 업무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아내도 같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날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어느 날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오빠한테 영향을 받고 너무 힘들어. 일은 내가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처럼 힘든 일이 10번 모이면 그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퇴사 스탬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사 스탬프를 한 5개 찍어 보니까요. 이게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무려 3가지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퇴사 전도자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사 스탬프를 찍으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당장 내가 퇴사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요. 뭔가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삶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아내랑 이제 집에서 하루에 힘들었던 일을 공유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빠, 이번 일은 스탬프 찍을 만한 일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이번 일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대화할 때도 있고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던 날은 이거는 솔직히 좀 스탬프를 찍을 만한 했던 일이다. 인정. 하나 찍자. 이렇게 웃으면서 그 상황을 넘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장치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어느 순간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0번만 스탬프 채우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말이 눈에 뵈는 것 없이 막 산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탬프 한 번이 큰 시련이 닥친 것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저는 벌써 4번에서 5번의 시련을 견뎌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에는 이제 이 정도는 스탬프 찍을 일이 아닌데 좀 괜찮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한층 더 멘탈이 강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사니까 내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왕 10개 채우고 그만둘 거면 후회 없이 한번 일을 해보자.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이제 5개가 찍힌 스탬프를 보면서 한번 일련의 사건들을 쭉 선으로 연결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5번이나 퇴사 스탬프를 찍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 했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특정 업무에서
특정한 계기로 스탬프를 계속 찍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업무는 특정 기간 동안 접수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심사를 통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은 업무와 연락이 쏟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에서 두 번씩 심사를 해야 되는 시즌이 찾아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매년 똑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다가 3, 4년 뒤에는 스탬프 10개 찍어서 그만두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업무를 미리 대비하면 어느 정도 문제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잡한 일이어서 뭐 하루 이틀로는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서 한 3주는 이 업무만 집중했을 때 해결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의 직장 상사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곧 다가올 심사 업무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모든 다른 업무를 스톱시키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저의 직장 상사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다행히 3주라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제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는 이때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가 이 심사 업무의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심사를 어제까지 제가 밤 한 11시까지 일하다가 겨우 마감하고 잠들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제가 퇴사 스탬프를 찍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시련 중에 하나였고 5개의 스탬프를 관통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러한 현상에 적용할 만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다가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메타인지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에는 당당하게 네라는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아니요 라고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속성인데요. 만약 컴퓨터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콜롬비아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찾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서 결과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대답이 사람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고 해요.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국 모의고사 0.1%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0.1% 안에 속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IQ가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학력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전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못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 생각 없이 힘들면 퇴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퇴사 스탬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탬프를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었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지금 하는 역할과 일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퇴사하려고 만든 스탬프가 오히려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으니까요. 퇴사 스탬프는 저의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올해만큼은 꼭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물론 성공할 때도 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다가 포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도전해 봤는데 잘 안 되면 그것마저도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처럼 꼭 퇴사 스탬프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점으로 찍어서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2021년은 이러했구나. 이런 사건에서 힘들어했고 이럴 때는 또 성공적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분명히 2022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꼭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방향만 잘 설정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도 많고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날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직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 남은 인생은 참 어머님을 위해서 투입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힘든 일이 있어서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제가 퇴사 스탬프를 정말 10개를 채워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짧은 희망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